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작은 마을 순창에는 금개미라는 신비로운 다리 및 수호신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순창읍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에는 매우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를 금개미 다리라고 불렀다. 이름처럼 다리 아래에 사는 금빛의 신령스러운 개미가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어졌다. 전설에 따르면 금개미는 옛날 이 지역의 흉년이 들었을 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곡식은 말라가고 강은 물이 말라붙어 가던 그때 마을의 젊은 대장장인 김씨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 새로운 곡식을 구해오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길은 멀고 험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길을 떠났지만 귀환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김씨는 떠나기 전날 밤 마을 다리 밑으로 갔다. 다리는 밤에도 은은한 밝은 빛이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특이했다. 그는 그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다. 그곳에는 수많은 개미들이 있었고 그중 한 마리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금개미는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고 김씨의 다급한 마음을 읽고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이 지역의 수호신 금개미다. 너의 진심 어린 의지에 감동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내 힘으로는 멀리는 못 가지만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흉년의 짐을 덜어주리라. 해랩 동시에 금개미는 김씨에게 금빛의 작은 결실을 만들어주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금색의 씨앗처럼 보였다. 금개미의 말을 들은 김씨는 씨앗을 들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씨앗을 강가에 심고 기다리자 며칠 후 놀랍게도 그 작은 씨앗이 흘러내리며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했다. 강물로 세차장이 되살아나고 마을에는 기적과 같은 회복의 바람이 불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금개미에게 소박한 제물을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금개미의 존재는 단순한 전설로 여겨지지 않았다. 순창의 다리 밑에는 아직도 금개미가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믿음은 이곳을 특별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었다. 지금도 순창을 찾는 이들은 다리를 건너며 행운을 빌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 어우러진 전설을 되새기며 작은 위안을 얻어간다. 이렇듯 금개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는 미담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영천마을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특별한 바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거북바위였다. 이 바위는 실제로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거북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거북이 신의 화신이라 믿으며 마을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마을에는 매년 봄이 되면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제사를 위해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제물로 사용될 곡식과 과일을 준비하고 정성껏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마을의 농부들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가 잘 오고 봄바람이 알맞게 불어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가 끝나고 나면 바위 주위를 돌며 경건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곤 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농부들은 시름에 잠기기 시작했다. 가뭄으로 인해 강과 시내가 말라버리고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졌다. 이대로는 살아갈 방도가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북바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내려줄 것을 기원했다. 하루는 마을의 노인이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에서 거북바위가 환하게 빛나며 말을 걸었다. 내 몸을 씻겨다오. 그러면 하늘이 응답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하며 기이한 경험을 나누었다. 바위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무리였지만 서로 조금씩 나누어 거북바위를 깨끗이 씻었다. 영천의 사람들은 기도를 올리고 온 마음으로 거북바위를 닦으며 자신들의 정성을 다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그날 밤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내 폭우가 쏟아졌다. 오랜 가뭄을 뚫고 내린 밤비에 영천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쳤고 그제야 다시 농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영천 사람들은 거북바위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였고 매년 빠지지 않고 제사를 올리며 그 은혜를 빌었다. 거북바위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영천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다. 영천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보면서 대대로 이어져온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과 끈기를 엿볼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한평이라는 마을에는 농업을 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용왕제를 개최하며 하늘과 바다의 용왕에게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곤 했다. 용왕제는 단순히 마을의 축제가 아니라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전통 문화 행사의 일환이었다. 용왕제는 매년 음력으로 3월 3일에 열렸다. 봄을 맞이하여 싹트기 시작하는 들판과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시기. 이곳 사람들은 이 행사에 목숨과 같은 정성을 쏟았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재래 음식을 준비하고 용왕제에 필요한 다양한 장식품을 마련했다. 이들은 저마다의 가정에서 신에게 올릴 정성스러운 음식을 장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용왕은 마을 사람들이 종종 꿈속에서 만나는 신적 존재로 그가 나타날 때는 항상 바다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곤 했다. 마을의 어른들은 용왕이 굉장히 오래전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기로 약속했다고 전하곤 했다. 그래서 용왕제는 그에게 약속의 대가로 감사히 마음을 표하는 행사의 의미가 컸다. 제례가 시작되면 마을의 장로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깨끗하게 단장한 제단 앞에서 엄숙하게 기도를 올렸다. 그는 용왕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로운 결실을 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소원들을 중재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준비해온 제물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올려졌다. 제사는 용왕에게 전해지는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그에 따른 평화롭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용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마을 사람들 간의 놀이와 잔치였다. 제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함께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신명나게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순수한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이 잔치는 단순히 용왕에게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항상 새로운 용왕제를 기다리는 설렘이 심어졌다. 한평의 용왕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민속신앙이 아니라 현대에 이르렀어도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었다. 이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데 커다란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한평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정서적 풍요를 안겨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포항의 바닷가 마을에는 파도를 다스리는 해신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해신은 넓고 푸른 바다의 주인으로서 바다를 지나는 모든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에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고 특별한 날에는 마을의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해신을 향한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은 해신의 보호 아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포항을 감싸 안았고 어부들은 하루하루 풍성한 고기를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이 모두 해신의 은혜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풍우가 잦아지며 매일같이 잔잔하던 바다는 거친 물결로 변했고 어부들은 더 이상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해신이 화가 났다며 마을 원로는 해신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고른 신선한 과일과 정어리, 소금에 절인 해산물들을 커다란 바구니에 담아 해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열리는 밤에는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해신을 위한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던 도중 바람이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해신이 다시금 포항을 축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믿었고 해신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자연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포항의 바다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어부들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옹기종기 모여 배를 띄웠고 사람들은 해신이 포항을 계속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은혜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포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민들은 매년 특정 날에 해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영암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매년 특정한 시기에만 들려오는 신비한 바람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단지 평범한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기특히 여기는 이 바람은 바람신의 목소리라고 불리웠고 바람이 불어오는 주에는 항상 귀한 일들이 마을에 찾아오곤 했다. 영암의 마을은 산과 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 바람의 목소리만큼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바람이 부는 첫날 밤이면 마을의 장로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바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 바람을 통해 신의 말씀을 듣고 그 해의 농사나 마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전해져 내려왔다. 영암의 그해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다. 산천이 말라가고 들판에 곡식이 시들어가면서 누군가가 신의 뜻을 묻기로 했다. 황필이라는 젊은 농부는 용감하게도 장로들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신의 메시지를 받겠다고 했다. 마을 회의 끝에 장로들은 그의 결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던 밤 황필은 산 정상에 올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에 떨며 바람을 맞았다. 그곳에서는 바람이 힘차게 불어와 온 밤을 뒤흔들었고 갑자기 바람의 소리에 이끌려 마치 속삭임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물을 찾으라는 신음 같은 소리가 황필의 마음속에 가득 찼다. 그는 다음날 아침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장로와 동료들은 황필의 응답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은 근처에서 물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을 찾아 탐색을 시작했다. 며칠 후 황필의 그룹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발을 딛지 않았던 산 기슭의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깊은 곳에서 맑고 찬란한 빛깔의 물줄기가 솟아나와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끌어내어 마을로 가져왔고 그 물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생명을 줬다. 바람의 목소리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해마다 마을에 들려오곤 했다. 각각의 바람은 그 시기 마을에 필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늘 신속히 대응하여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바람은 그 후로도 영암 마을의 중요한 신앙의 일부로 남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신비로운 바람의 목소리를 들으러 찾아와 신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영암의 전통은 옛날 그대로 살아 숨쉬며 당시 바람의 목소리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많은 신비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 바람이 불면 마을에 축복이 찾아오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믿고 신뢰하게 된다.